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죠? 아파트 가격과 이 집값을 생각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건 아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는요, 일정한 순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의 순리를 놓고 보면요,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죠? 또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는 거죠. 인생살이 또한 마찬가지로 순리라는 게 있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생각이 깊어지고 어른스러워지겠죠? 이것 또한 사람의 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회적 현상 중에서 특히 부동산 가격 현상만큼은 너무 비상식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강남에 있는 모 47평 아파트인데요, 2013년 실거래 금액이 10억 8천만 원대였죠. 그런데 2020년에는 25억에서 26억을 한다는 얘기예요. 7년 사이에 15억이 올랐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이 아파트를 안 팔고 가지고만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1년에 꼬박꼬박 2억씩 오른 게 되는 거죠. 1년에 2억씩 여러분들이 저축을 한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좀 찹찹하시죠? 굳이 이 강남만 이럴까요? 서울 동작구에 있는 32평 아파트인데 2015년 평균 7억대의 매매 금액이 2020년 15억이라는 얘기예요. 5년 사이에요, 8억이라는 금액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아파트를 안 팔고 내가 가지고만 있었다면 1년에 꼬박꼬박 1억 5천만 원씩 돈을 번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하시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불편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이니까 그렇지라고. 그러면요,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방 광역시의 모 50평대 아파트인데요, 2018년도에 평균적인 매매 금액이 8억 원대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19년 12월 달에는 이 아파트가 17억 원의 실거래가로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2년도 안 돼서요, 8억 원대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아파트요, 2년 동안 안 팔고 가지고만 있었다면 1년에 꼬박꼬박 4억대를 저축한 거죠.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좀 허탈하시죠? 그래요. 마음이 좀 허탈해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었다는데 그것 가지고 뭐라 하면 되겠어? 나는 서민이니까 부동산 투기를 난 싫어하니까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투기를 해가지고 집값이 오르든 뭐하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괜찮겠지. 근데 나는 현재 전세 살아. 그리고 월세로 살아.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지방 광역시급의 서민들이 즐겨 사시는 그냥 32평 아파트, 그냥 평범한 아파트를 한번 놓고 볼까요? 지방 광역시급의 모 32평 아파트인데 2018년 평균 실거래 가격이 2억 8천만 원대라는 얘기죠. 그런데 2020년 현재는 5억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5억 이상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불과 2년도 안 돼서요, 2억 원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안 팔고 가지고만 있었더라면 1년에 꼬박꼬박 1억 원대의 돈을 벌었다는 거죠. 아니,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거주하는 32평 지방 광역시 아파트의 얘기입니다, 지금.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죠. 정말 어이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의 집값 상승, 수도권의 집값 상승은 부자 동네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투기를 하든 투자를 하든 그 사람들 사정이고, 그 사람들이 집을 사든 집을 팔든 강남 집값이 오르든 강남 집값이 떨어지든 강남 집값이 폭등을 하든 그냥 그러려니라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그런 광역시급의 그런 중소도시의 핵심적인 아파트가 오르든 떨어지든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들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전세를 살고 계시다면, 또한 막상 여러분들이 월세를 주고 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 단지의 가격조차도 올라가 버린다면,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신다는 얘기예요. 왜냐? 전세 가격이 상승하니까, 또한 월세를 올려달라고 집주인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나오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구나라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는 것보다 좀 저렴한 집으로 이사 가면 되지, 또 다른 전셋집으로, 또 다른 월세집으로 이사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부동산, 아파트를 검색을 해보시면 또 한 번 더 놀라신다는 얘기예요.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요, 인기 없는 단지의 아파트 가격 또한 급등을 하였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나홀로 아파트, 그리고 세대수가 뭐 한 30세대, 40세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아파트 가격들 또한 덩달아서 올랐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기라는 거는요,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20대, 30대 분들이 부동산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30대들은요, 부동산 매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냥 빚내서 아파트 사는 거예요, 지금. 빚을 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30대들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부동산은 가지고만 있으면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러한 시각에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매물은 줄고 매수세는 증가하더니 부동산 가격은 급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거요, 큰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반복한다면 누가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부동산 공부해서 누구나 다 부동산 투기꾼이 되어버리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기업 들어가 봤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되어봤자 초봉은 200만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의 50%를 적금 들어가 봤자 1년에 1000만 원이고요. 10년이면요 1억 원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열심히 모아야지 1억이라니까요. 이에 반해서 부동산 가격은요, 앞서 보신 것처럼 적게는 1년에 1억, 많게는 4억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누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정상적이라고 누가 말씀을 하겠냐는 겁니다. 결국 지나친 집값 급등은요, 빈부의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고요, 근로의욕 상실 및 불로소득만 노리는 전 국민을 부동산 투기꾼화로 만드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경우든 이러한 부동산에 일어나는 사회적 악현상을 막기 위해서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 집값을 이처럼 올렸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점은요, 첫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 투기꾼들이죠. 오롯이 시세 차익만 노리는 사람들이고요,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고 오른 전세금으로 또다시 갭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상승하면 갭 투자 성공했다고 막 얘기를 하고요, 결국 모든 이득은 본인의 이득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집값이 하락했다고 한다면 갭 투자 실패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 투기꾼들은 손해가 덜 발생하는 반면에 그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만 전세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러니 빌라 100채를 가졌다, 빌라 300채를 가졌다, 아파트 300채, 200채, 150채, 100채를 가졌다, 이런 사람들이 막 홍보를 하고 활기를 띠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부동산은 사재기인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안 오르고 백이냐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오롯이 시세 차익만 노리고 능력도 안 되면서 아파트를 사모으는 사람들에게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요, 1가구 5주택자 이상은 양도소득세를 80% 때린다면 50채, 100채씩 사 모으겠습니까?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요, 공급 확대니 대출을 억제니 등등의 규제정책 지금까지 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 먹힌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먹히는 부동산 규제정책은 1가구 다주택자들 이상, 예를 들어서 1가구 5주택자들 이상 양도소득세
80%. 요거 때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투기가 힘들어지겠죠. 단 1가구 1주택이다. 또 1가구 부득이 2주택이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를 낮춰주고요. 1가구 5주택.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통 사람들이 1가구 5주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그냥 초중과세를 매기자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조용해지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건설회사의 고분양가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분양가 자유라 요거 하나 때문에 건설회사는 고분양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떤 건설회사가 분양가 자유라를 지켰는데 분양가를 낮추는 건설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너나 할 거 없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분양가가 오른다고 한다면 인근지역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러면 인근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 가격은 또 인근 지역에 비교해가지고 또 고분양가를 하겠죠. 또 고분양가를 하게 됨으로써 인근 지역 아파트는 또 상승하겠죠.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주변의 신축 아파트나 분양하는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불과 2년 전, 3년 전에 평당 분양 가격을 비교를 해보시면 누가 집값을 2천 올렸는지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투기꾼들이나 건설회사는요, 목표는 하나죠. 수익 극대화, 요게 목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기 세력들은요, 정상적인 부동산 가격보다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오를 때 한몫 확 챙기고 그냥 떠나자라는 이런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투기적 수요를 없애는 정책을 피는 역할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전에 정부는요, 대출을 완화시켰죠. 또 분양가 자유화를 꺼내버렸죠. 양도세 중과세도 폐지를 했고요. 취득세까지도 완화를 시켜버렸어요. 여기에다가 전에 정부의 경제부총리께서는요,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까지 말을 해댔으니 집값이 안 올라가고 버티겠습니까? 결국 경기 활성화 정책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이러한 정책이 나온 지 몇 년 후에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부동산의 급등이 반복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정부가 손해를 봤을까요? 오히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국가의 세금만 더 많이 거둬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2017년에 양도소득세 실적이 15조 1천억인데 2018년도에는 양도소득세 실적이 무려 18조라는 거예요. 플러스 3조 가까이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증감률을 따지면 무려 플러스 19.2%가 더 많이 거둬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웃긴 거는 2017년도 주택 거래량은 94만 7,104건인데 2018년도 주택 거래량은 85만 6,219건이라는 얘기예요. 주택 거래량은 마이너스 9.6%가 떨어졌는데 양도소득세 거둔 세금은 플러스 19.2%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뭐다? 집값이 올라감으로써 국가의 세금이 더 많이 거두어졌다는 얘기예요. 2018년도에 초과 세수가 무려 25조가 더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 부동산은요, 계륵이죠. 부동산을 찾기만 하면 경기가 악화되고 세금이 줄어들고요. 부동산을 풀기만 하면 집값이 급등을 해요. 하지만 세금은 더 많이 거둘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경우일 수도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했다가 경기 사정상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가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의 분양가 상한제도 아니고 부분적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기타 등등 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조정지역 대상이나 투기가야지구 지정 또한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잡으려면 전국 시행으로 다 같이 잡아버려야죠.
분양가 상한제 전국 시행, 투기지역 전국 지정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부동산 풍선 효과도 없어요. 부분적으로 올라가는 전 지역을 다 잡아버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잡아버리면 경기가 악화되고 세금이 적게 거둬진다는 거예요. 요게 정부 입장에서는 문제라는 거죠. 이는 정부의 욕심이라고 봐야죠. 경제는 살리고 싶고요. 부동산은 찾고 싶고요. 세금은 많이 거두고 싶고요. 결국 정부의 욕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래요. 이렇게 현재 정부의 관계자들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우리 정부가 집값을 오른 거 아니다. 집값을 오른 것은 과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책임질 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분양가를 자율화시키고 대출 규제도 완화시키고 취득세도 완화하고 양도세 중과세도 폐지하고 그것은 전 정부가 시행한 거죠. 따라서 지금 정부가 시행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재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어느 정도는 뭐했다? 그냥 방치한 거 아닙니까? 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면 현재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막았어야죠.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정책만 19번 낼 게 아니라 초강력 부동산 정책 한 가지로서 제대로 부동산을 잡았어야 됐죠. 제대로 부동산을 잡지 못하니까 결국 집값만, 아파트 가격만 이처럼 급등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다시 집값을 잡을 기회는 다시 온 것 같아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에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도 물론 원인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 강남에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핀셋 효과로 인해서 서울 기타 지역 수도권 지역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다라고 오히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된 계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코로나19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코로나19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멈춰버리게 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또한 열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국민들께서 지방선거에 180석이라는 어석까지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민들의 입장하고 생각은요. 요번만큼은 확실하게 부동산을 잡아라. 그게 국민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자칫하다가는요.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죠.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막대하게 풀리죠. 0%의 저금리죠. 부동산은 안 팔면 오른다는 심리가 팽배되어 있죠. 이 와중에 자칫하다가는 영원히 부동산을 잡지 못하는 따라서 부동산에 의해서 빈부의 양극화가 더 심각하게 초래되는 최악의 경우까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요. 집값 상승의 주범인 투기꾼 세금 강화하세요.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서 1가구 5주택자 양도소득세 80% 그리고 부동산 투기꾼들에 대한 단속 강화 그리고 건설회사 분양가 상한제를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분양가 상한제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도 그냥 전국 시, 군, 읍, 면 단위까지 그냥 동시에 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분양가 상한제 하기가 좀 뭐하다. 이런 생각이니까 부동산에서 계속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틈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정부는요.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그냥 전국적으로 시행하세요. 그러면 부동산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가구 1주택 이런 분들은 투기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주의 목적이고 또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을 좀 저렴하게 깎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속할 사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시고
풀어줄 사람한테는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정부는요, 경제 원리로 부동산을 바라다 보지 마시고요. 부동산 가격이 강하게 올랐다면 무조건 잡아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파트 가격 좀, 집값 좀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